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창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왓챠플레이에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임창정 배우가 잘하는 연기가 있잖아요. 생활형 찌질 연기, 그 연기에 좀 최적화된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 손은서 배우가 있는데 굉장히 최적의 캐스팅을 한 느낌이에요. 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둘이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기보다는 임창정의 그 창수라는 역할, 그리고 손은서의 창수와 사랑을 나누는 그 어떤 역할, 그 배역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 결혼도 잘한다는 거? 지금보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아니면 저 환경에 처함으로써 행복하지 않을 때 결심을 하진 않죠. 지금 생활이 행복하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너무 좀 행복하지가 않으면 약간의 행복에도 흔들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영화에 나오는 창수 캐릭터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창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남의 징역을 대신 살아주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손은서라는, 사실 뭐 손은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 실제로 그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영화에서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오해함으로써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은서라는 사람을 이 임창정이라는 그 창수라는 밑바닥 건달이 보고 너무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임창정은 실제로는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성 경험이 많지 않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손은서가 왜 임창정을 좋아하게 됐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은서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서 순수하게 자기를 봐주는 임창정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길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2박 3일의 사랑을 그리거든요. 이 창수는 그 2박 3일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머문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파민을 맞은 거죠. 장르 자체가 누아르 영화로 분류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조금은 뭐 누아르 영화라기에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36 깡패 찌질이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달콤한 인생이나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누아르 느낌이 좀 덜 났거든요. 행복했던 사랑이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창수는 급격하게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도파민이 엄청나게 이제 뇌에서 나오다가 그 도파민을 이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요. 사랑은 이제 둘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강신주 박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은 아니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건데, 카페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한 명이, 그 중에 싸우고 있는 둘 중에 한 명이 야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 지금 옆에 주변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 라고 주변 사람을 신경 쓴다. 그러면 그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둘의 경험이기 때문에 주변 것들에 대해서 더 우선시 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희들 의사 보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이제 임상 경험도 나누고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뭐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을까요? 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뭐 네이트판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겠지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뭐 주변에서 반대가 있고 뭐 이런데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인정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의 이 생각이 옳은지. 20대나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그런 자기 확신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망설여지는 게 있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고민이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창수는 이 사랑을 뺏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로 해요. 그 복수의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없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기회를 앗아갔던 것에 대한 울분?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그냥 가벼운 사랑 이야기에서 무거운 누아르로 바뀌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은 조금은 처음에 그런 내용보다는 좀 어두운 내용이 좀 나오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 느와르 영화를 굉장히 멋있는 액션 장면으로 뭐 끝낼 수도 있지만, 이 감독은 맨 마지막, 영화의 맨 마지막에 누구를 너무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 2박 3일 그 처음의 시간은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될 거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냥 정말 온전하게 누군가를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사랑에 풍덩 빠져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반지를 사는 그 시간에 머무르는 그 시간에 있는 창수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거든요. 창수의 인생에서 그 시간만이 굉장히 유일하게 창수가 스스로 창수의 시간에 머물렀던 한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독은 누아르 영화를 찍겠다고 했지만 사랑 이야기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을 현재에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사랑이라는 게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 임창정의 그런 생활 연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찌질하게 뭐 반지 살 때 고귀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금은방 가서 사는 반지지만 반지 사면서 이제 엉덩이 사이에 낀 바지를 뺀다든지 막 이런 연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죠. 뭐 임창정 배우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심각하게 보실 영화는 아니죠. 당연히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텐데 한 번 정도 재미있게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닌가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길 살포시 바라보는 저녁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